안녕하세요. 심리치료사 박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지난번에 우리 아이의 심리가 궁금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이와의 대화 내용을 좀 더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의 놀이에서 전쟁이라는 주제가 자주 나오는데 부모로서 걱정이 된다. 괜찮은 건가? 아니면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런 점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애프터 서비스 차원으로 우리 아이의 심리가 궁금해 제 2편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이라는 주제는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먼저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폭력성이죠. 예시로 전쟁놀이는 아이에게 충격적이고 감당되지 않는 폭력적 사건을 보거나 직접 겪은 일을 재현하는 놀이이기도 합니다. 상담을 할 때 이런 장면들을 종종 목격하곤 하는데요. 이럴 때 전쟁놀이를 하는 아이에게 감정을 물어봅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아이와 대화하기의 핵심 질문 3번. 현실과 연결해서 물어보기. 혹시 집에서나 학교에서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어? 아니면 본 적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해 봅니다. 그런 후에 부모님에게 알리거나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치료사는 아이에게 억지로 이 주제를 막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과정을 아이가 치유될 때까지 수차례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라는 주제에서 그 내용이 계속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면 전쟁의 그 내용에서 살아남은 자가 한 명도 없다. 다 피를 흘리고 죽었다. 하면은 점점 무슨 치료를 해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그래서 뭐 회복되는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다음에는 무슨 풀이나 나무가 뭐 생긴다든지, 그렇게 약간 희망적이고 뭐 살아나는 그런 뭐 생명체가 생긴다든지, 이런 변화가 생기고, 나중에는 뭐 전쟁이 끝난다든지, 이런 내용적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전쟁이라는 주제는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냥 생각할 때 걱정거리 라기보다는 그냥 아이의 상태를 대변하는 표현이자 또 다른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은요, 공격성입니다. 공격성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공격성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기 보호 능력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NO! 라고 할 수 있게 해주고,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해주죠. 지난번 영상에서 제 아들은 오아시스가 있는 편이 내 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아시스는 엄마, 그리고 밥, 그리고 생명입니다. 매우 소중한 것이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은행에서 현금으로 돈 1,000만 원을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아무도 솔직히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변을 막 살펴보게 되고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괜시리 꽉 쥐게 된다든지 혹시 막 누가 가로채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도 들게 될 거예요. 약간 그런 비슷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소중한 것을 잘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 아들이 오아시스를 가지고 있는 편이 내 편이야 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속으로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좋은 것, 엄마 같고 밥이고 생명인 오아시스가 상대편 것이어서 뺏어와야 된다면 내 거는 없고 좋은 거는 상대방에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공허하고 짜증나겠어요. 자신감도 없겠죠.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공격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냥 착하기만 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자기 것을 지킬 수 있는 공격성이 없다고 하면 남에게 자기 자신의 권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아가서는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중학생 한 명을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은 약간 통통한 체격에 말이 없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은 반에서
반에서 1, 2등 하는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한 반 학생에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참다가 갑자기 이제 화가 확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해자 학생을 때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이 돼서 문제가 된 케이스였는데요. 이 학생이 이제 그제서야 나도 10개월 이상 그 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학교 측에서는 그러면 증거를 제시해라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그런데 증거 제시하기가 참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우울증과 또 공황 증세까지 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반 친구들도 못 믿게 되면서 등교를 거부하고 집 밖을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됐었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자기 표현 능력과 공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시작이 됐을 때 친구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지마! 이렇게 소리를 쳤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공격성을 드러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학교 게시판에라도 글을 올렸으면 어땠을까? 담임 선생님한테라도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게 아니라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라도 신고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착하고 마음이 여린 학생이었어요. 이런 일이 내 아이에게 일어나면 얼마나 화가 나고 슬프겠어요. 아이가 순종적이고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하고 풍구분 아주 말을 잘 듣기를 바라세요? 그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아이는 부모 곁을 떠나서 생존을 해야 되거든요. 세상과 막 부딪히면서. 그런데 언제까지나 부모 옆에서 순종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 자신의 능력을 시험할 절호의 때가 오죠. 그 이름도 징글징글한 사춘기. 생존을 준비하는 자기 시험의 시기를 사춘기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빨라서 5학년 정도부터 이 시기가 오기도 합니다.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을 위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짧게 끝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이들에게 창과 방패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어와 공격성에 관한 프로그램이죠. 저는요 가끔 아이의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우리 아이 심리를 좀 봐주세요, 이거 우리 아이 그림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이하고 대화해보지 않고 이 그림만 보고 이야기해드리기가 어렵다,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한 가지 사건이나 탐구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림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상징을 보고 막 해석한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뇌 손상의 유무나 발달 지연 정도는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아이와 대화를 하세요. 그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나았다고 해서 내 감정과 느낌을 똑같이 느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착각은 금물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얼마나 감각이 뛰어나고 놀라운지 새삼 발견하게 되면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될 때도 있거든요. 아마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발 그 아이가 옆에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아이의 흉을 보지 마세요. 자기의 단점과 실수를 다른 사람한테 막 이야기하는 부모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의 심정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의 단점을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친구한테 떠벌리는 모습을 내가 바라볼 때 그때 심정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막 집에 가서 그날은 아마 대판 싸우실. 근데 그 아이들은 부모랑 대항해서 싸울 힘이 있을까요?
그냥 속상할 거예요.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그 아이가요, 짜증이 많고, 잘 삐지고, 자존감이 낮은 그런 모습을 아마 반드시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싶다면 계속 그렇게 하세요. 저는 가끔, 우리 아이 이게 잘못됐어요. 얘가 어떻게 어리석은지 아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혼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볼 때면요, 너무 난처하고 속상합니다. 그런 거 정말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싫다면 반드시 아이도 싫을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아이와의 대화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의 분석과 전쟁 놀이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잘 설명이 됐는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제가 힘이 나서 15년 동안 심리치료 현장에서 일했던 많은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